먼저 국회에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증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잠깐만요. 제3조 제1항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서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보면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인용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서 저는 선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보시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제척 사유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 법사위에서는 저를 위증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으로 고발하였고 안간모임과 관련해서는 저를 또 내란 동조 혐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또 저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하신 분들은 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선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선서에 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되실 수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네, 증인은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증인을 고발한 것은 국회 법사위가 고발한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운운하시는 것은 전직 법제처장으로서는 지극히 반법치적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곳은 국회가 내란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질의를 하는 신문을 하는 자리에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국회법에 불출석의 죄를 정한 제12조 증감법에 규정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인께 선서 거부 증인께 알려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법사위에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고발했습니다. 그 질의에 따라주세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대검찰청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검찰은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 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부패 범죄,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자본시장 범죄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에 엄정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검찰에 바라시는 기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 역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충고와 애정어린 조언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여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대검찰청 부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입니다. 박철우 반부패부장입니다. 장동철 형사부장입니다.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입니다. 김도환 공공수사부장입니다. 차범준 공판송무부장입니다. 최영아 과학수사부장입니다. 김성동 감찰부장입니다. 권영준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처리 현황은 배포해드린 전자서면으로 가름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검찰은 지난 1년 서민 청년들의 삶의 터전과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대규모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했습니다. 갈수록 진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검경 등 유관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을 구속했습니다. 국제화 조직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중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견고한 현지 공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37쪽입니다.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를 적극 실시했습니다. 특히 잠정 조치 청구 단계부터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검찰이 잠정 조치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38쪽입니다.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전담부서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마약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과 원점 타격형 국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공조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마약 사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별 중독 수준을 고려한 사법, 치료, 재활 연계 모델을 시행하여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도모했습니다. 39쪽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검경이 협력하여 조직범죄를 엄단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범행에 사용된 계좌 지급 정지, 외국과의 공조 강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직비리, 지역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했고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힘을 합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TF를 구성했습니다. 42쪽입니다. 금융위, 금강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시세조정,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정권 범죄에 엄정히 대처했습니다.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코인 사기, 시세조정 등 서민들의 피해를 양상하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등 카르텔 행위를 엄단하고 한미 국제 공조를 통해 불공정 거래 사범을 엄단하는 등 불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3쪽입니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국고를 축내는 국가재정비리 사범을 엄단해 재정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경제와 안보, 피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유출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검찰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안보위해 사범에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조업, 미륵국 등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제주 4.3 사건 희생자 직권 재심 청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분 변경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검찰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등 선거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적,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벌했습니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인명침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7쪽입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실질화하여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을 판별하는 찐센터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48쪽입니다. 의사소통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형사 절차상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범죄자가 재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의 상향을 위해 노력했고, 거리를 활보하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 검거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49쪽입니다. 검찰은 아동을 유기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출생신고, 범죄에 사용된 법인의 해산명령 청구 등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50쪽입니다. 수사, 재판, 지연 심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연구, 관련 규정 개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교육, 간담회 진행,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디지털 증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철저한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52쪽입니다.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산화가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53쪽입니다. 11개 전문 분야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중점검찰청 운영, 세미나 개최 및 전담검사 교육 등을 통해 형사부, 공판부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54쪽입니다. 신종마약 분석 장비 도입, 제주지검 디지털 포렌식 팀 신설, 가상자산 전문 분석자 교육과정 실시 등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사이버 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온전히 박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활성화하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56쪽입니다. 검찰은 전국 18개 지검에 범죄 수익 환수팀을 설치하고 전문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 범죄 수익 환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범죄로부터는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한 해 검찰 구성원 모두는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검찰청 업무보고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지리와 증인 참고인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에이펙 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에이펙이 열리는 대한민국에 속속 들어입국할 것이고
또 연이어서 각국 주요국과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상 외교와 문화 외교 가운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깃발을 먼저 올린 그런 나라로서 국회도 온 국민과 함께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가운데 국회도 솔선수범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쟁을 지향하고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국회도 호응하는 그런 분위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서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 7분을 잘 활용하셔서 일반적인 참고인과 기관에 대한 질의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고 가장 먼저 손드신 김기표 위원님 1분입니다. 1분 안에 다 하겠습니다. 대검차장님, 예. 저희 의원실에서 공소장 여러 사건 저희가 특정해가지고 공소장을 좀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보고 오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좀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 9월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외환거래법 위반, 대북 송금 대남에 따른 제3자 뇌물 등 쌍방울 그룹과 부정 비리 의혹 관련 수사 및 재판에 관하여 과거에 기소되었거나 현재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 또는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목록 및 증거 목록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제 사건별로 구분하여 수사기록 목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사건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기록 목록 일체 제출을 요구합니다. 법원의 각 사건별로 구분하여 증거 목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각 사건 번호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네, 지금 검찰에서 쿠팡과 그리고 한 건 더죠. 저 상설특검, 관봉권 띄지 상설특검을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그 요청서 국회에다 제출할 것을 조속히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쿠팡 사건 관련한 불기소 이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천지청 말고 다른 부천 검찰청 말고도 다른 청에서도 똑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위원회에 증인들을 신청하고 질의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 23일에 민주당에 20명 신청했는데 5명 질의하셨더라고요. 24일 공수처에는 7명 신청하셨는데 2명 질의하셨더라고요. 그날은 현역 군인들도 많이 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네, 박지원 위원님. 수자원공사 5,200억 입찰 비리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 구체적으로 그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입찰가를 통보해주고 카톡방의 대화 등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수자원공사 내부 비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5,200억 비리에 대해서 윤석열의 측근 윤석대 사장이 부임해서 덮은 이유를 검찰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했는가, 그리고 8명을 실제로 조사했는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석준 위원님. 예, 우리 대행님, 예.
이번에 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서 대검찰청 업무에도 일부가 지장이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상세한 그 상황 일단 가능한 그런 어떤 업무가 어떤 이런 외부와의 연계상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오전 중에 그 이 전산망 마비로 인한 그런 그 업무 지장 상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오늘 증인을 통상 우리가 국감할 때 증인 신문은 오후에 또 늦게 이렇게 좀 따로 별도로 하는데 이렇게 오늘 처음 시작부터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소중한 시간들이 증인 신문에 다 흘러가 갖고 중요한 자기 순서에 자기 질의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운영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관으로 신문은 오후에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게 이게 원칙이고 그게 우리 국회 의원님들의 그 국정감사 진권에 대한 그 시간 보장입니다. 좀 시정 좀 해주세요. 먼저 손 드신 분. 네, 전현희 의원님. 네, 지난 20대 대선을 뒤흔들었던 이재명 후보 조폭 뇌물 관련설이 최근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실상의 대검 쪽에 조작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대검의 법학 분석가의 내부 감정 보고서 그리고 감정관들이 문서 감정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 내용, 회의록 그리고 이 사안의 결제 라인 그리고 이 감정 보고서를 수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그 이력 여부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기록 등을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예, 대검에서 관봉권 분실, 폐기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감찰을 했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비닐에 싸져 있는 5천만 원 돈다발에 비닐가 없어지고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는데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감찰의 증거 인멸,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묻어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대검 감찰 조사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은 어땠는지, 남부지검 수사팀 전원을 조사했는지, 대검감찰 조사 시 압수수색 대상과 압수 목록, 그리고 남부지검 수사팀 압수수색은 했는지, 당시에 압수계 압수물 창고에 CCTV는 확인했는지 등을 정리해서 자료로 오전 시간 네, 주진우 위원님. 검찰은 그 김용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위증 교사를 한 혐의로 현재 박지민, 서운주 또 박홍우에 대한 재판이 지금 1심 재판 중입니다. 그 재판과 관련돼서 증거 목록과 수사 목록 함께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서 지금 59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 59명의 피의자 중에서 전부 한국 국적자로 알고 있는데 외국 국적에서 귀화한 사람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현황은 어떤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윤 위원님. 제가 과거 윤석열 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는데 그때 제가 서면 질의로 당시 기소 수사 내역, 그다음에 피조사자 통계, 또 피의자 참고 인증, 판사 법원 관계자의 관련 통계, 그다음에 입건된 피의자의 처분된 건수와 처분되지 않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건수, 그다음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기각률을 통계를 달라했는데 대검 법무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사생활의 침해, 그다음에 사건 관계의 명예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준다고 했어요.
이게 사생활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사법농단 수사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검에서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그 검토 결과를 저희들한테 자료 달라겠는데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오늘 가능한 이 자료를 오후 질의 시작할 때까지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 네, 우리 직무대행님. 네. 그 캄보디아 사태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그 한국인 피해자 뭐 아무튼 이게 어쨌든 이제 한국인 피해자로 보고 그 가담자 피해자와 가담자 그 숫자 그다음에 연령 또 지역별 분포 현황을 어떻게 전국 지검별로 지청별로 뭐 수집 정리하도록 지시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예, 지금 지역별로 나누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수사는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 및 가담자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지방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비서권, 그러니까 그 어디서 수사하는 기관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좀 분류를 해서 수집 별도로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곽규택 의원님. 예,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세관 직원 연루 의혹, 마약 밀수 사건 합수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합수단의 구성 현황 그리고 그 합수단을 구성하고 있는 수사관들, 검사의 근무처 그리고 추가로 백혜령 경정 포함해서 몇 명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 수사팀의 현황, 소속된 원래의 기관, 이런 부분 포함해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합수단과 추가된 수사팀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으로서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2.3 내란 당시에 대검 과수부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기간은 12월 3일 화요일 18시부터 12월 4일 수요일 12시까지입니다. 소속 검사들 소집 관련 통지 문자 그리고 소집 후의 회의 등 활동 내역, 수발신 통신 내역, 청사 입출입 내역, 개인 차량 및 택시 이용 내역, 관용 및 업무용 차량 일지, 구글 맵 타임라인, 그리고 청사 입출입 CCTV 자료 등입니다. 오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세원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림막 내부에서 진술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셔서 오세원 참고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신문하시고 참고인을 이속시키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세원 참고인에게 신문하실 시간은 주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에서 자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세원 참고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기표 위원님, 네. 예,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잠깐만요. 몇 분? 7분, 그냥 7분 다 하시겠습니까? 네. 모자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악마화에 굉장히 초점을 뒀습니다. 그중 하나인 것이 조폭 연루설이었는데요. 그때 조폭 연루설을 뒷받침한다는 자필 편지가 등장했습니다. 전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인데요. 잠시만요. 예. 편지에는 장모 씨가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국민의힘 김진태 의원이 해당 편지를 공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자, 저 PPT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쭉 보면 다른 내용은 다 일반적인 그냥 안부 얘기예요. 뭐 내가 7년을 받고 추가로 뭐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을 해놓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관련점은 딱 그 이 문장이죠.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저기 한 페이지인데 제가 PPT가 작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이 준석영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다음 서신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근데 대검찰청에서 문서 감정을 했는데 보십시오. 아까 다른 것은 다 일반적인 안부 편지인데 안부 내용인데 저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저것이 전문적인 어떤 빛을 쏘는 그런 건가 봐요. 거기에 비춰보면 저것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죠.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까지 가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그 다음 또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됐던 두 번째 것도 그대로 가필된 게 드러납니다.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을 이것이 그대로 가필된 게 드러나요. 즉 말해서 저 편지는 전반적으로 그냥 안부 겸 편지를 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다고 한 그 두 부분이 그대로 가필된 게 드러났어요. 그것을 가만 보면 이게 보십시오. 지금 맨 나중에 저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이 부분만 가필을 않고 그 앞장 다시 넘겨볼래요? PPT.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것을 왜 넣었을까요? 저 문장을 빼고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뭐 한세가 철민 이렇게 가면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게 들어갔거든요. 즉 편지가 뒤에만 조작한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그 얘기 있다고 지금 일부러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가필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지금 마지막뿐만 아니고 지금 저게 여기 위에 춥다. 더 쓰고 싶은데 펜이 잘 안 나온다. 이건 왜 가필했을까요? 이게 나중에 기준점이 되는 글씨들이기 때문에 뒤에 거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글자들을 지금 널어 넣는 거죠. 그리고 펜이 잘 나온다는 제가 그냥 수사 경험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감정사 굳이 가지 않더라도 펜이 잘 안 나온다. 이걸 왜 썼을까요? 뒤에 제일 중요한 얘기 10억이 가니마니 하는 것을 지금 글자가 잘 비슷하게 안 되니까 막 가필을 합니다. 전혀 펜이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전에 글자들은. 그런데 그러면서 위에도 하나씩 가필을 조금씩 해놓고 마치 펜이 안 나와서 그렇게 가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놓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 자체로 조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주일 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법과학 분석과에 해당 편지가 장모 씨가 쓴 편지가 맞는지 감정을 의뢰합니다. 근데 이런 가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70일이 지난 대선 하루 전날 2020년 3월 8일에야 비로소 이게 결론도 이상합니다. 감정과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뇌물편지는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서 조작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된 겁니다. 오세훈 감정사님 계신가요? 네. 본인 문서감정 업무 몇 년간 담당했어요? 2015년부터 문서감정실에 배치되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감정한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대략 550여 건 정도 됩니다. 이른바 이 조폭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조폭 편지 감정 당시 본인이 실제 감정 업무에 참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나요? 예, 제가 직접 참여했고요. 그 감정서에 그 담당 감정관, 공동 감정관, 선임 감정관 그 3명의 이름이 그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실무상 그 대부분 담당 감정관이 해당 감정권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통상 걸리는 게 감정이 보통 20일 정도 걸리죠? 대검에서. 그 예규상 20일 이내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처리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때 얼마나 70일 넘게 걸렸죠? 네. 70일 넘게 감정 회신이 된 이유가 있나요? 그 가필 부분에 대한 그 감정은 이제 통보하고 그 뒤로 바로 이제 일반 필적 감정에 대한 부분을 감정을 진행했고 그 건도 제 기억에는 대략 20일 이내에 감정 결과를 내서 감정서 작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위조한 게 분명한데 가필한 것도 확실하고 근데 판단 불명이라고 된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당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감정서 이제 작성이 끝나고 결재를 올렸는데 그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해서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라는 게 저 감정서 자체를 보고 의견을 표시하든가요? 아니면 그 감정서와는 별개의 다른 의견을 얘기하든가요? 상급자 얘기겠죠. 예, 그 감정서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긴 감정 경력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1분 더 드렸어요. 오세훈 감정사님. 네. 그때 당시에 그럼 내부에서 본인이 이제 주임 감정사처럼 했고 그 이후에 윗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데 아니다. 감정을 보면 이런 점이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야 내가 경력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그 부분도 예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부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회의가 결과가 어떻게 됐죠? 계속 결론을 못 내고 계속 지연되고 뭐 중간에는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보통 검찰에서는 20일 동안 해서 안 놓으면 막 독촉을 하거든요. 사건 처리 빨리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런 독촉도 없었나요, 검찰에서? 제가 이제 20일 경과한 이후에 좀 이제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해당 검사실에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해서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좀 기다려 달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장기간 지연돼서 또 몇 번 더 전화를 했었던 걸로 예 생각합니다. 감정 내용대로 아마 미리 발표가 되고 시간이 넘쳐했으면은 그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악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세훈 증인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도 7분 하겠습니다. 남양주변 김용민입니다. 오세훈 참고인에게 질의하기 전에 먼저 대검 차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예. 아까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자본시장 범죄에 철저히 대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김건희에 대해서 황제 조사하고 무혐의했죠. 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질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세훈 참고인. 네. 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민생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준비된 PPT를 보죠. 사건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질의를 할게요.
자, 2020년에 회사 대표 A라는 분이 직원 B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6,800만 원 대여금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여금 약정서가 법원의 감정에 의해서 위조됐다라고 판명이 돼서 회사 대표 A씨가 패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사 직원 B씨는 이제 억울하니까 이 회사 대표를 당연히 고소를 하겠죠. 사문서 위조로. 그래서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2022년 5월 달에 대구지검에서 이 문서가 약정서가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를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담당했던 분이 우리 참고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대구지검이 아니라 대구 서부지청입니다. 아, 그렇죠. 대구지검 서부지청. 그리고 2022년 11월 달에 우리 참고인은 그 감정 결과 위조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다른 사람의 해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런데 실제 공식 회신한 감정서 결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감정 결과는 이게 이름 세 글자인데 각각의 성과 가운데 마지막 글자들이 상이점을 관찰할 수 있었음이라고 다 감정 결과는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조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감정 결과는 냈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감정 의견은 모두 다 판단 불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실제 감정 결과 이렇게 씁니다. 다른 사람의 필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나 참여한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감정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다시 말해서 참고인은 이게 위조됐다라고 판단했는데 다른 감정관들이 이거는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서 이게 판단 불명으로 됐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네.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실제 대여금 약정서 왼쪽에 위조된 대여금 약정서의 가운데 글자 동자인데요. 오른쪽에는 그 이후에 자필 서명한 겁니다.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다른 글자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마침 2022년 12월 22일 그러니까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서 감정 예규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 24조의 1에 전체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감정 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판단 불명이므로 한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붙이게는 이 규정 시행 당시 감정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참고인은 위조됐다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어버리게 만드는 예규를 바꿔버린다. 맞습니까? 참고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나 봤더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게 윤석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대구를 갔는데 유일하게 찾아간 기업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아진에스텍이라는 회사를 유일하게 찾아갑니다. 이때가 2022년 8월 달이죠. 그러니까 감정 의뢰가 들어온 이후에 감정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 회사를 찾아갑니다. 대구에 가서. 그 뒤에 갑자기 예규가 바뀌고 감정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려볼게요. 어쨌든 간 참고인은 당시에 감정 결과 위조가 명백하다라고 결론을 냈죠. 가능성이 높음으로 네, 결론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당시 선임 행정관이었던 분이 뭐라고 하면서 감정 결과를 반대하던가요? 윤영미. 뭐 자세한 거는 기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앞 감정권 언급된 감정권과 유사하게 그런 그 의견 대립이 있었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비슷하게 또 계속 지연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은 부당한 조치나 아니면 폭언 등을 듣기도 했죠. 그 얘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차후에 네, 이제 다른 건과 관련해서 네. 호언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죠. 예, 근무지원 명령으로 문서 감정에서 배제되어서 대략 약 2년간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자, 지금 참고인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윤석열의 그 회사 업체 방문 시기가 8월 달이었는데 그 방문 시기와 어쨌든간 12월 달에 예규까지 바꿔가면서 결과를 뒤집어버린 이 시기가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겹치는 것 같은데 네. 내부에서 어떤 압박이나 외압 같은 것들을 느낀 것은 없었습니까? 뭐 구체적인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이제 결재가 계속 미뤄지는 그런 상황은 있었지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이 회사가 그 저기 대구의 첨단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작은 회사였잖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감정 당시에는 몰랐고 네. 2024년 상반기에 보도 영상 본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추론을 하게 되고 네. 해서 이제 공개된 그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할게요. 예, 알게 됐습니다. 그 대검 예규까지 바뀌었는데 예규 변경을 누가 주도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감정 운영 문서 감정 규정에 있는 감정 처리 및 감정 장비 운용에 관한 규정에 있는 그 감정 운영위원회 소집을 제가 요청을 당시 이춘 법과학 분석 과장에 했고 그 당시 법과학 당시 과학수사부장 현 정진우 중앙지검장께서 주재를 하신 회의에 지검장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거기서 이제 감정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되고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할 시간에만 들어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결국에 대검 예규를 바뀌는데 정진우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은 뭐 제가 언급은 지금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을 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아까 손을 들으셨어요. 아까는 전현희 위원님이 여기 제가 써놓기 전에는 이쪽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는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네, 3분만 하겠습니다. 3분. 3분. 네. 조용해 주십시오, 송석준 의원님. 그 에이펙 주관인 관계로 우리가 회의를 질서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세훈 감정감님. 네. 이 감정 결과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대선 전에 반영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이익을 도모한 검찰의 부패행위다라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권익위 공익신고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감정관께서 이재명 후보 관련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필적이 가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부에 보고했었죠. 가필에 관한 감정서와 필적에 관한 감정서가 별도로 통보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했는데 선임 감정관이 이를 이유 없이 묵살한 거 맞습니까? 뭐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예, 일단 맞습니다. 감정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뭐 특별하게 생각을 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 상반기경에 그 보도 영상을 보고 이게 다르게 다른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계속 그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연관성이 있겠구나. 대선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때 선임 감정관 위에 그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수사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했습니까? 수사 검사 말씀인가요? 네. 저희는 감정 의뢰를 해서 그 감정물을 처리해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수사 검사하고 소통할 일은 수사 검사의 지시나 뭐 이런 그 결재 이런 건 없었습니까? 수원지검 검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게 통상 이 감정을 하고 나면 최종 결과가 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도록 예규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왜 이 사건을 70일까지 시간을 질질 끌고 대선 직전 하루 전에 발표를 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뭐 그 부분도 제가 감정 당시에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선 개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지금 이 사안이 결론을 이렇게 지연을 시킨 책임자가 누구다라고 생각합니까? 당장 제 직권 상급자들도 있겠지만 뭐 그 직권 상급자 외에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 보고 회의를 계속 지연시키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회의를 내부에서 지연시키는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동 감정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직권 상급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둘 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뭐 타 감정관들도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 선임 감정관 당시 법학 분석과장은 수차례 제가 관련 보고도 하고 했었지만 그 뒤에 뭐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자, 증인에게 먼저 저는 일단 몇 분 쓰시겠습니까? 저는 3분 쓰겠습니다. 이 지금의 이렇게 회의 진행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희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안 주시니까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증인 감정인을 계속해서 민주당이 뭐 아프다, 그래서 오전에 해야 된다, 또 비공개 증인이니까 오전에 따로 해야 된다 하면서